라고 생각이 돼서 미드저니를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이 미드저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구소에서 이름 자체가 이런 그 미드저니 인공지능 연구소입니다. 네, 여기서 만들어서 미드저니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요. 특징은 이제 어떤 인터넷 그 서버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스코드 서버에서 이제 운영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에 접속을 해서 여기 디스코드에서 그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디스코드를 선택한 이유는 이 디스코드 자체적으로 이제 커뮤니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코드 상에서 올라온 프롬프트들을 서로 확인도 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팔로우도 하면서 서로 이제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 구축까지도 고려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디스코드의 사용이 좀 익숙하지 않은 이제 40, 50대 분들은 조금 처음 쓰실 때 조금 약간의 그 익숙해지는 시간은 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이 미드저니는 뭐 홈페이지 접속하시면은 바로 사용이 이제 가능하고요. 오늘 프롬프트 관련된 얘기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미드저니 접속하시면 이제 로그인 하시면 본인만의 이런 계정 홈페이지 페이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또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작품들에 대한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결과들이 어떤 프롬프트로 만들어졌는지까지도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멋진 작품 봤을 때 어떤 프롬프트를 썼구나라는 것들이 궁금하면은 그 프롬프트를 참고해서 내가 또 관련된 어떤 새로운 또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미드저니로 이제 어떤 다양한 디자인 작업들 한 사례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업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선은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제 포스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제 영화 포스터 작업 같은 것들도 이제 미드저니를 통해서 이제 그 실험을 해보신 분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런 기존에 있었던 영화들 에 대한 포스터들을 이제 작업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위기는 꽤 잘 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타이포그래피, 텍스트 같은 경우는 미드저니에게 이제 어떤 그 타이포그래피, 텍스트에 대한 부분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문자 자체를 글자로 다 이제 인식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자도 이미지로 인식을 해서 이미지로 이제 그려내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텍스트 자체를 굉장히 깔끔하게 뽑아내지는 못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포스터 디자인에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그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이제 제품 디자인 저건 이제 기본적으로 시각 디자인 전공을 했고요. 학교 다닐 때 제품 디자인 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디자인 그림에서 이제 스케치를 이제 그리고 거기 마카로 색칠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드락으로 깎아서 이제 만들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아예 3D로 굉장히 비싸게 이제 조형물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거나 이런 과정도 거쳤는데 이제 이런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이 3D 렌더링된 그 결과물 자체를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뽑아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광고 사진에서 찍는 것 같은 그런 그 아주 해상도가 높은 결과물도 뽑아낼 수 있는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패션 디자인 쪽에도 활용이 지금 이제 많이 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 패션 디자인을 위해서 스케치한 어떤 그 이미지들에 대한 부분들도 스타일링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도 역시 가능하고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아예 이제 실사화된 이미지 형태로 구성을 해서 아예 실제 모델이 이 작업에 대한 이 결과물을 입은 것까지에 대한 그 사진까지도 바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과물을 추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나 이제 공간 디자인 쪽에도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는 이런 그 인테리어 디자인들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을 가서 미리 한번 사진을 찍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스케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3D 렌더링 하는 작업을 거쳐서 굉장히 오랜 그 시간과 노동력이 있어야 이런 그 결과물들을 뽑아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1, 2분 만에 바로 이런 그 실내 디자인에 대한 결과물들도 이제 추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요거 자체를 그대로 이제 디자인 결과물로 아직 가지는 어렵고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직 그 3D 툴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활용은 어렵지만 실제 건축 디자인이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소비자랑 소통을 할 때 이런 결과물들을 놓고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결과물들에 대한 스타일과 방향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자들도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스타일링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스타일이나 방향이 어떤 건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으로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건축 디자인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건물의 그 외형이나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고
굉장히 사실은 좀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건축에 대한 어떤 형태들도 새롭게 아이데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할 때 요거 자체를 결과물로 쓴다. 뭐 분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이나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바로 결과물로 쓰기는 어렵지만 어떤 사람들이 좀 필요로 하는 어떤 건축이나 또 새롭게 창작해 볼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로 활용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요즘 이게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좀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캐릭터 디자인 하려면 그림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서 내가 이제 그 그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런 캐릭터들을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넣는 부분들이 가능했었는데, 이젠 내가 직접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아도 프롬프트 입력만 잘 할 수 있고 어떤 결과물을 본인이 원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 안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미드저니를 통해서 캐릭터를 디자인해서 전신으로 나오는 형태나 아니면 그 캐릭터의 다양한 어떤 측면과 감정에 대한 표정들까지 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웹툰 같은 것들도 이제는 직접 이제 그리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창작을 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이제 가까워져 있다. 실제 뭐 웹툰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이런 그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이제 창작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작업들이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 많이 될 걸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실제 뭐 웹툰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 만화에 대한 이미지들도 실제 다양한 어떤 스타일링으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 역시 이제 훌륭한 결과물들을 잘 보여주는 게 미드저니의 그 능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런 그 인물 사진들을 저희가 이제 추출하거나 이 인물들을 찍을 때도 예전에는 이제 모델을 이제 섭외해가지고 다 이제 옷을 입히고 또 헤어스타일까지 하고 화장까지 시켜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어떤 그 이미지, 이제 모델에 대한 이미지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어떤 뭐 동양인이든 뭐 서양인이든 아니면 이제 어디 뭐 다른 지역의 어떤 분들이든 아니면 시대를 떠나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모델에 대한 이미지들을 추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실사화된 형태까지도 이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와는 또 다르게 어떤 이런 인물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영역에 있어서도 미드저니의 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모든 스타일의 어떤 이미지에 대한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그 실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포그래픽을 과거에는 좀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작업들이 좀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스타일링이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쉽고 멋지게 이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아직은 이제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데이터 수치 입력 같은 것들은 직접 되지 않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텍스트 같은 것들은 부정확하게 추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인포그래픽이 어떤 스타일과 느낌으로 나와야 될지에 대한 아이데이션과 또 초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UI, UX 디자인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적용하기 위한 사례들을 좀 이렇게 뽑아보고 있는데, 아직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수준까지는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운데, GUI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느낌들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실제 어떤 클라이언트들과 이제 소통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죠. 이러한 그 최종 결과물의 느낌이나 방향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또 하고, 또 UI에 대해서 어떤 레이아웃 구성들을 접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 참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 것 정도에서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아예 그냥 모공까지 다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그 디테일한 그 사진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들도 역시 가능하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물방울이 아예 막 떨어지는 것까지도 진짜 그 사진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런 것까지 아예 내가 진짜 실사화된 이미지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도 이 사진 같은 이미지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미드저니 소프트웨어의 아주 강력한 능력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하는 영역들까지도 사실은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을 좀 하고 있어서요.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제 추출을 이제 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추상화라든지 이제 다양한 예술 작품에 대한 이미지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뽑아내는 것들도 역시 가능하고, 현대미술에 대한 어떤 그 접목들도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들을 디자인적인 어떤 요소로 활용하거나, 사실 어떤 아티스트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이런 그 미드저니를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좋은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양화에까지만 드리면요, 역시 이제 그 추상화뿐만 아니라 뭐 동양화든 서양화든 거의 미드저니가 거의 대부분의 이 어떤 그 이미지들을 학습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프롬프트만 입력을 하면은
어떤 동양적인 느낌의 이미지들의 결과물들도 아주 멋지게 이제 작업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 시각과 이제 아니면은 이제 그 다양한 제품 디자인 모든 그 분야들에 있는 그 이미지를 포괄해서 한 제작이 가능한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실제 뭐 여기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뭐 활용을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활용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이미지가 프롬프트 입력한 이후에 1분 이내로 이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야들에 따라서는 이미지를 만든 이후에 그냥 그 이미지를 그대로 바로 어떤 최종 결과물에 활용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뭐 조선일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일러스트 같은 부분들에 과거엔 작가들이 다 그림을 그렸었는데 요즘에는 미드저니로 그 어떤 그림이나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넣는 일들이 많이 생겼고, 다양한 여러분들 광고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광고에서도 이제 미드저니를 통한 이미지를 넣어서 광고 디자인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종 결과물도 바로 활용 가능하고, 아까 제가 좀 중간중간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최종 결과물에 바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디자인적으로 초기에 아이데이션을 굉장히 빠르게 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어떤 참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용,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랑 또 디자이너가 실제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번에 만들 최종적인 결과물이 어떠한 그 결과물로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소통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거의 향후 거의 대부분의 이 디자인 작업에 이 미드저니를 포함한 다양한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제 쓰시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대세의 물결을 거스르기는 굉장히 힘들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디자이너들에 대한 역량은 이런 이 생성형 AI들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탁월하고 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좋은 필요한 그 중요한 능력으로 이제 보여질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디자인 작업의 능력도 역시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또 병행되는 것이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왜냐면 미드저니가 이렇게 멋진 작업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아마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제 또 써보시면서는 이게 내가 뭔가 머릿속에 생각한 결과물이 있죠. 이번에 원하는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이 있는데 그 의도에 맞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는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드저니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능력을 잘 갖춰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도와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은 디자이너가 갖춰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성형 이미지 AI를 활용하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는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한 그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이제 내리는 겁니다. 이 명령 응답을 얻어서 이제 이미지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자연어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방법은 크게 지금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텍스트로 입력을 하는 거죠. 텍스트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고서 이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 값을 참고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텍스트를 동시에 입력을 해서 이런 걸 어떤 이미지로 개선해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형태로 크게는 텍스트만 입력하거나 텍스트랑 이미지를 동시에 입력하는 두 가지 입력 방식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굉장히 이제 뭐 어려운 느낌 같기도 하지만, 사실 뭐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생성형 AI들은 대중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요청들을 좀 체계적으로 입력을 해서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뭐 뽑아내고 내가 얘랑 대화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화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제 그 기술을 학습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한테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뭐 직원을 고용해서 그 직원과 일을 한다라고 할 때도 내가 이제 그 직원에게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성형 AI를 쓸 때도 나의 하나의 조수 같은 거죠. 디자인 작업을 도와주는 조수하고 나의 어떻게 보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도구로서 봤을 때 얘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얘한테 요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구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얘한테 어떤 문장을 입력했을 때 어떤 답들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가능하면은 조금 더 뭐 명도는 어떻게 하게, 또 채도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구도는 어떻게 좀 정리하고, 또 누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요청하면 요청할수록 원하는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단어 한두 가지만 입력해도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주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내가 최종적인 상업적인 이미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의도성과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조금 체계적인 어떤 입력을 통해서 알고리즘화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요청들을 체계로 정리하시면은 훨씬 더 내가 입력하기도 편하고 얘도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글을 쓸 때 이 글에 대한 문맥을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그 문맥을 잘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접근하는 대화를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생성 AI를 쓸 때는 뭐 어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은 없지만 기본적인 프롬프트 입력어들은 미드저니에서 접목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약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 번 써보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본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저희가 구상을 하겠죠. 머릿속으로 이런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이번에 나올 결과물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규격과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뭐, 비율이 뭐 16대 9인지, 뭐 3대2 비율인지, 1대1 비율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이번에 이제 등장하는 어떤 그 인물들이냐, 오브젝트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어떤 남자가 나오는지, 여자가 나오는지, 이 사람의 옷은 어떤지, 뭐 동작, 피부색, 아니면은 어떠한 지금 상황인지, 이러한 것들을 오브젝트로 정의하는 과정들이 또 필요하고, 어떤 배경이죠. 이 배경적으로 뭐 도시 속에 있는 지분들이 자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또 이 이미지가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이죠. 사진처럼 이제 실사화된 이미지를 뽑을 거냐, 아니면 이제 수채화나 이런 것처럼 채색한 느낌을 줄 건지, 아니면 어떤 유명한 작가의 어떤 느낌들을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스타일들, 그리고 이제 빛과 이제 조명, 이제 채도와 이제 이런 명도 같은 것들에 대한 조절들도 역시 이제 어떤 뭐 흑백으로 접근할 거거나 빛의 강약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리가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사실 미드저니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프롬프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포함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프롬프트가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프롬프트 몇 개만 조금 얘기를 드리고 같이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 몇 개 이제 보여드리고 좀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미드저니에서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실 때 파라미터라고 있습니다. 수치들을 이제 조절해 주는 것들로 이제 보실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 AR이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를 이제 입력을 하시고 거기에서 원하는 비율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16대 9를 원하는지, 뭐 내가 3대 1을 원하는지, 하고 또 5대 4를 원하는지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비율로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얘가 이제 1대1의 이 정사각형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입력에 대한 수치를 비율에 대해서 넣지 않으면은 1대1 정사각형으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보통 이제 16대,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입력 사이즈를 좀 이렇게 결과물도 뽑아봤는데 16대 9가 좀 잘 나온다고 이제 생각이 좀 됐어요. 기본적인 두 가지 뭐 단어만 넣어봤습니다. 바스켓볼이랑 이제 덩크라고 해서 두 가지만 넣었는데 일단 굉장히 화려한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이미지들이 16대 9 비율로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보면은 여전히 생성형 이미지로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좀 어색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손에 보면은 이렇게 뭐 농구 골대랑 농구가 같이 붙어 있다든지 이런 이미지들도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프롬프트를 넣고 계속 여러 번 수정하는 작업들, 또 똑같은 프롬프트라도 한번 다시 넣어보는 여러 가지 작업들, 이런 것들이 사실 진행하면서 계속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다른 비율들도 이렇게 생성을 했을 때, 뭐 1대1 비율로 생성하거나, 이제 5대4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3대2 비율로도 이렇게 생성했을 때, 결과물들에 대한 비율과 내용들이 변경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드저니 이제 레이아웃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얘가 중앙 배치를 되게 좋아해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 다 보면은 이 인물을 굉장히 가운데다 딱 중앙에 입력을 한 다음에 이 사방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이제 퍼뜨리는 형태들로 접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중앙에다가 어떤 그 오브젝트들을 기본적으로 배치한 형태로 결과물들을 대부분 생성해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각도나 구도를 원하면은 이런 거 역시 프롬프트를 통해서 변경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스타일링하는 작업이 또 이제 필요한데, 굉장히 그 기존의 유명한 작가들에 대한 이미들도 많이 얘가 이제 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미 사망한 다양한 어떤 많은 작가분들의 어떤 작업들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느낌으로 결과물들을 이제 생성해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 마이클 잭슨과 막스 잭슨이 춤추고 있다는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한 다음에
이 다양한 그 작가들에 대한 그 어떤 이미지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바이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넣으신 다음에 작가의 이름을 넣으면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이런 구스타브 클림트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그 황금색 쓰신 걸로 이제 유명하죠. 이런 식으로 마이클 잭슨이 춤추는 모습을 이제 이런 클림트가 작업한 느낌으로도 이제 쉽게 이제 생성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다른 어떤 유명한 작가들의 느낌들도 역시 쉽게 이미지 이제 프롬프트를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고 이제 이미지 스타일만 바이에 대해서 작가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도 굉장히 다양한 느낌으로 이제 생성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작가들 말고도 다양한 이제 그 뭐 드가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어두운 그런 느낌들, 그런데 약간 이렇게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들에 대한 작업들로도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약간 좀 이게 그 현대미술 작품 같은 어떤 방식으로도 생성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뭐 앤디 워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명한 어떤 경우죠. 네, 이런 앤디 워홀 작업들도 굉장히 학습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도 바이 앤디 워홀만 넣어도 굉장히 팝아트적인 느낌의 결과물들을 바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 또 이제 고야 같은 느낌으로서 굉장히 이런 그 아주 그 진한 그 유화 느낌도 역시 쉽게 결과물들을 뽑아내고, 옷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롬프트를 일일이 다 입력을 안 했다 보니까 아예 옷까지도 그 이제 작가들이 주로 그렸던 그림의 시대들의 옷으로 이제 바꿔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단 어떤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링에 대한 변화들을 아주 다채롭게 이제 키워드 하나만 바꾸는 걸로도 이제 접목 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그 색칠을 이제 뭘로 하냐, 그 그림을 그릴 때 저희가 뭐 다양한 그 재료를 써서 이제 색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색칠하는 거 역시 이것도 이제 페인팅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 뭐 아니면은 이제 수채화 같이 이제 워터컬러 넣어가지고 워터컬러 페인팅을 넣어달라고 하면은 수채화 스타일로도 뽑아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화 같은 느낌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페인팅이라고 이제 넣으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이 페인팅이라고 넣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소방관이 이제 불을 끄는 장면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좀 했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멋있게 이제 이미지를 이제 생성해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오일 페인팅하고 사실 페인팅은 이제 구분이 돼서 프롬프트가 제공이 되긴 하는데 큰 이제 차이는 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많이 차이는 나진 않고, 이런 것처럼 그 수채화 같은 느낌들 같은 경우는 워터컬러 페인팅을 바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아주 이미지가, 수채화가 원래 그리기 그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유화는 수정이 가능한데 수채화는 수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수채화가 이제 그리기 어렵습니다. 수채화를 아주 멋지게 칠한 이렇게 작품들을 아주 멋지게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채색하는 거에 대한 느낌을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식의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서 채색한 느낌에 대한 어떤 변경 역시 가능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수채화나 이제 색칠한 느낌 말고 라인 아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펜슬 아트라든지 아니면 흑연 스케치된 느낌들, 또 목탄 스케치된 이런 느낌들에 대한 스타일링 역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이렇게 한번 요청을 좀 해봤고요. 라인 아트 스타일 같은 경우 요청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그 선으로만 그린 결과물에 대한 느낌들을 뽑아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펜슬 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연필로만 이제 그려서 아예 이제 그 어떤 입체감까지 준 이러한 느낌들을 아주 섬세하게 이제 결과물들을 뽑아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목탄과 흑연에 대한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도 목탄과 흑연으로 그린 아주 독특한 그 느낌들도 아주 잘 뽑아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술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라인 아트나 이제 펜슬이나 아니면 이제 목탄이나 흑연 같은 것으로 그린 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이제 채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이러한 그 프롬프트 요청을 통해서 결과물을 추출해내는 것들이 역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만화 스타일 같은 것들도 역시 적용을 쉽게 적용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만화 관련된 것들은 뭐 이제 아예 뭐 망가 스타일하고 넣으시던지 애니메 스타일, 뭐 카툰 스타일, 아니면 뭐 캐리커처 스타일, 아니면 유명한 스튜디오죠. 뭐 마블이나 DC 코믹스 이런 쪽의 스타일로 이제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이런 그 이제 누굽니까 로날도를 이제 축구하는 모습들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좀 해봤는데, 이런 뭐 만화 스타일로 했을 때 가운데 이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이제 뽑아놨습니다. 아니면 뭐 카툰 스타일로 요청을 했을 때도 거기에 맞게 각각 실제로 이제 사진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런 만화 같은 느낌으로 결과물들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예 이렇게 캐리커처를 해달라. 캐리커처도 원래 굉장히 그 능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길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어떤 뭐 놀이동산 같은 데 놀러 가면은 뭐 캐리커처를 굉장히 몇 분 안에 그려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자기의 사진을 미드저니에 입력하고서 그리고 캐리커처 스타일로 뽑아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바로 이 멋진 캐리커처에 대한 결과물들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블이나 DC 코믹스 같은 경우들의 어떤 작품들의 스타일로 이제 작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런 그 미국의 이제 코믹북 같은 그런 스타일의 결과물로도 역시 바로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스타일들로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그냥 좀 다양한 다른 스타일로도 역시 가능해요. 아예 그냥 내가 어떤 생각하지 않았지만 좀 다양한 스타일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프롬프트도 존재하고, 아니면 이제 팝아트 같은 느낌으로 만들거나 좀 몽환적인 이미지, 아니면은 그 8비트의 좀 도트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든지, 아니면 각진 이미지로 뽑아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또 이미지 스타일들을 입력을 해서 이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보시는 것들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우선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현대 미술 같은 느낌이 좀 들면서도 뭐 팝아트적인 느낌도 같이 포함된 그 마이클 조단의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팝아트만 요청을 한 겁니다. 팝아트적인 느낌으로 마이클 조단이 이제 덩크하는 모습을 아주 멋지게 이제 만들어내 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몽환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는 우측에 있는 것처럼 약간 채색한 느낌들이 조금 다르게 좀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 유화나 수채 같은 느낌으로도 결과물을 뽑아내지만, 이런 것들 역시 다양한 결과물의 스타일로도 보여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할 수 있고요. 8비트 스타일로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그 폴리 스타일로 각진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 달라거나 하거나, 이런 식으로도 역시 다양하게 요청하는 대로 결과물이 아주 다채롭게 변화가,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변화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도체도 역시 아까 제가 이제 이런 스타일링에 대한 어떤 접목들이 가능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우리가 빛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뭐 이렇게 채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했을 때, 어떤 우선 이미지의 퀄리티를 사진 가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4K보다 더 높은 이 아예 8K, 8K를 아예 요청을 해서 화질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하이 디테일이라고 이제 쓰면은 아까 제가 모공이 나온 것처럼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그런 느낌의 이 결과물로도 뽑아내는 것들이 가능하고, 포토 리얼리스틱이라고 넣으시면은 사진처럼 만들어주는 그 이미지로도 제작이 가능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롬프트를 다 넣어봤어요. 이제 8K에다 하이 디테일로 해주고 포토 리얼리스틱이라는 이제 걸 넣고, 제가 좋아하는 캡틴 아메리카를 요청을 했을 때 캡틴 아메리카를 이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뽑아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사 같은 느낌들이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의 이 프롬프트를 넣으시면은 실사 같은 이미지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역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예 조금 조명이나 이런 느낌들을 좀 영화처럼 좀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네마틱 라이팅을 좀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시면은 말 그대로 시네마틱 라이팅이라는 이제 프롬프트를 같이 포함해서 이제 넣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지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 오드리 헵번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시네마틱 라이팅이라는 걸 이렇게 넣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그 차이는 가까이 있는 것과 이제 멀리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아웃포커싱을 이제 해주면서 굉장히 배경들은 이제 초점이 흐려지죠. 그러면서 이 이제 초점이 맞는 인물에만 아주 굉장히 이제 이 포커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드리 헵번은 뭐 지금은 안 계신 분이신데, 근데도 지금도 이렇게 새롭게 아예 이제 이분을 통해서 사진을 만들어낸 것처럼 아예 아주 멋진 이미지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부분들, 또 빛 같은 경우도 시네마틱 라이팅을 넣으면은 인물이 굉장히 화사하게 살아날 수 있는 포커싱이 가능한 부분들도 역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내가 좀 흑백 느낌으로 좀 원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이제 추가해서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흑백 영화 같은 느낌으로 원했을 때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도 역시 똑같은 오드리 헵번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렇게 약간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흑백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어떤 형태로도 이런 톤을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빈티지라는 색감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빈티지라고 하는 이 프롬프트를 같이 포함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전반적인 색에 대한 느낌을 빈티지 스타일로 제작을 해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은 동일한 어떤 이미지를 이제 만들었지만 이 결과물 자체가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톤이 좀 약간 이렇게 톤 다운이 좀 돼 있죠. 이렇게 저채도로 이렇게 제공이 되면서 약간 좀 더 70년대, 60년대 같은 그런 느낌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색감 자체를 좀 빈티지 나는 스타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색감을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만들기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이 타일이라고 하는 프롬프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넣으면은 이 반복되는 어떤 이미지들을 굉장히 쉽게 생성을 해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과거에는 원래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서 이미지 소스로 이제 올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저작권료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미드저니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타일들을 생성해서 그런 이미지 소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타일에 대한 디자인도 역시 이제 미드저니를 통해서 대신 요청해서 활용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프롬프트는 이런 것들 외에도 굉장히 더 많고 다양한 프롬프트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보여드린 내용들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림 그릴 때 대부분 제가 그림 그릴 때 했던 거는 머리로 상상을 하고 스케치를 해본 다음에 이제 그 스케치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채색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최종적인 작업과 마무리까지 하는 작업들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상은 어떻게 설명해 줄 건지 그리고 뭐 빛과 또 레이아웃과 구도와 또 색감 어떻게 할 건지 조명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멋진 작업을 얻는 과정들이 가능하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 발표를 조금 마무리를 지으면은 이제 보니까 이미지 생성 AI에 대한 이 결과물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졌다. 제작하는 속도 또한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이 디자인 분야에서 이 작업들이 이 생성형 AI로 대체가 많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들은 이 디자인 실행 능력도 이제 갖춘 것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와 동시에 이 생성형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갖추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체계화 시키는 것은 사실 뭐 어떤 답이 있지가 않고 뭐 미드저니에서도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가이드를 막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을 해보면서 나만의 체계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구축해 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소스를 제공하는지들을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좀 어떨 땐 안 좋은 이미지 나오는구나 어떨 땐 또 좋은 이미지 나오는구나 이러한 그 과정들을 경험해 보시면서 이제는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가야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방법론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의 큰 어떤 시대적 이제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제 얼마나 또 디자인 작업에서 중요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의 어떤 디자인 작업이나 여러분들이 창작하시는 그 과정에 많이 함께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